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달라진 연말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이제 모임이 많아지는데 최근에는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택시비 심야 할증에 영향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동아일보에는 서울택시의 심야 할증이 인상된 뒤 바뀐 연말 풍경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겨졌고요. 또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까지로 확대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모임을 갖더라도 1차에서 마무리하고 일찍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대표 택시 호출 앱 등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 수요가 다소 줄어들면서 배차 성공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할증이 인상된 뒤 심야 택시 공급은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를 비교했을 때 평균 1,500대가량 7.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울상 짓는 택시 기사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크게 줄면서 이전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너 시간 더 일해야 한다는 기사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주간 근무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손님이 줄 수 있지만 다 적응을 하고 나면 차츰 회복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지만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승객 수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어려워진 경기 상황도 승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심야 택시난 기사를 상당히 많이 다뤘잖아요. 택시 이용자가 많아도 문제고 지금처럼 이렇게 줄어도 문제고 또 매번 정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또 매번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가면 대부분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쌓여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죠. 이 소재가 PVC, 그러니까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데 환경에 좋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PVC 랩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데다 태울 때 염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반환경적 소재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PVC 랩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다만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 업체 그리고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축산물과 수산물 등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기한은 2023년 말까지였고 2024년부터는 예외 없이 금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환경부는 PVC 랩을 대체할 수 있는 폴리올레핀, PO 랩을 연구 개발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상품성을 갖춘 PO 랩은 일본산만 있었기 때문에 국산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PVC 랩을 생산하던 업체에 이를 맡겼는데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미흡한 단계라고 합니다. 국산 PO 랩을 사용해본 대형마트 관계자 등은 쉽게 습기가 차는 등 성능적으로 부족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일본산과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성능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PVC 랩을 생산하던 영세 업체의 도산 우려도 있고요. 또 자칫 상품성에서 밀려서 해외 PVC, PO 랩 등에 장식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PO 랩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금 편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PVC 랩 퇴출 계획은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답도 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날씨가 정말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상당히 추운데 이 영국은 생존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을 정도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한파는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북미와 유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중에서도 유럽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영국 기상청은 최근 2010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면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위기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겨울철 한파로 매년 10,000명 정도가 사망했지만
올해는 유독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기록적인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요금 탓에 난방하기 두렵다.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정부가 속히 개입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에서조차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난방비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도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의 등기제도에 허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우리는 지금 수수료 700원을 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법인 임원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살고 있는 주소가 포함된 등기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요.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한 탈북자 단체 대표의 집에 취재진이 들이닥치거나 한 금융사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용 현관에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찾아오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대법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보면 등기부에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가 돼 있고 주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나 매매 등의 정당한 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법인 등기부에는 임원 이름만 포함하고 주소는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등기부에서 주소 항목 자체를 빼는 방안, 그리고 기재는 하되 매매나 담보 등 법적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 또 실제 거주지 대신 변호사나 대리인 주소 등을 등록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종합 중이라는데요. 2025년에 도입될 등기 시스템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등기부뿐만 아니고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곳들의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 경비원은 명부의 주요 신상뿐 아니라 교우관계나 외모 특징 등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배우자의 주소와 직장, 금융재산 등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90건, 145개의 조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틱톡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SNS인데요. 지금 이게 중국에 모해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이것을 퇴출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틱톡은 이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 네.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미국 상하원에서 이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동시에 발의됐다고 합니다. 네.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거는 창의적 동영상 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대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틱톡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틱톡은 성명을 내면서 틱톡은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조사 결과는 의회에 계속 알릴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틱톡의 안보 우려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네브래스카주와 또 사우스 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 알고리즘에 따른 국가적 위협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